조선에서 가장 고결한 선비들이 모여 살던 곳. 하지만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면 이곳은 죽개천을 따라 시신과 핏물이 넘쳐 흐르던 지옥이었습니다. 선비의 고장 수능이 왜 한때 역적의 땅이라 불리며 지도에서 사라져야 했을까요? 그 피해의 역사가 시작된 곳, 경상북도 영주에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의 중심에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금성대군, 이름은 이유. 세종의 6째 아들이자 단종의 삼촌이기도 했습니다. 금성대군이 아플 때 세종은 밤을 새우며 걱정했고, 금성대군의 병이 완치되었을 땐 전국의 죄수들을 사면시켜 줄 정도로 세종이 아끼고 사랑한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단종은 어린 시절 금성대군의 집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궁궐 밖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세조가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며 왕위에 올랐고, 금성대군은 견제를 받으며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배지 수능에서 수능 도호부사 이보음과 함께 단종 복위 운동을 준비합니다. 근데 관노의 밀고로 거사는 실패합니다. 정축지변,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제가 먼저 간 곳은 피끝마을입니다. 경로당을 검색해서 찾아갔는데요. 도착하자마자 그냥 멀뚱멀뚱했습니다. 그럼에도 경로당 앞 비석이 지난 시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성대군의 거사가 실패하고 나서 수능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었거든요. 거사 발각 후 금성대군과 이보음, 함께한 선비들, 그리고 수능의 일반 백성들마저 무차별적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죽개천은 온통 붉게 물들어 피비린내가 진동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핏물은 10리 넘게 흘러넘쳐 비로소 이곳에서 멈췄다고 하여 피끝마을. 이제 그날의 비극은 흔적도 없지만 이름이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골이에요. 엄청 조용해요. 다음은 영주의 대표 음식 묵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곳은 1970년대부터 있었던 곳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쩌다 영주 사람들은 묵을 즐겨 먹게 되었을까요? 정축지변 때 사람들은 화를 피하기 위해 산으로 숨어듭니다. 근데 소백산 자락의 땅들이 융기가 적고 좀 척박하거든요. 이런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게 바로 메밀이에요. 살기 위해 만들어 먹은 음식인 거죠. 묵밥은 소화가 잘 돼서 여행 첫 끼로 꽤 훌륭합니다. 생각보다 삼삼했는데 사연을 알고 먹으면 그 맛이 깊어지죠. 식당에서 5분 정도 걸으면 수능면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조선시대 때 수능도호부의 관아가 있던 곳인데요. 당시 조선시대의 지방행정단위는 전국을 8도로 나누고 부, 목, 군, 현 순으로 관리를 했는데요. 근데 수능도호부였다면 당시 얼마나 큰 도시인지 알 수가 있죠. 이런 거대한 규모의 수능도호부도 금성대군의 거사가 발각된 후 폐지됩니다. 또한 수능은 찢어져 영주와 풍기에 흡수되고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있는 돌들이 옛 가나터에서 나온 그 성물이라고 해요. 성물 중심에는 400년 된 보호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쪽은 현대였는데 딱 여기 옆으로 오니까 바로 조선시대로 온 느낌이에요. 1754년도에 수능부사 조덕상이 직접 논을 파서 연못을 만들었고 정자를 세웠대요. 너무 이쁘다. 저 날아가는 새 봐. 와. 정자의 이름은 봉도각이고요. 봉도각 옆에는 경로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조선시대에는 경로국이라고 불리며 약국 역할을 했대요. 이후에 마을 어르신들이 모이며 자연스럽게 경로당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400년이 넘은 역사가 깊은 경로당이래요. 어머, 여러분 저거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야. 너무 신기하다. 근데 화장실 위에 꽃이 너무 예쁘게 폈지 않아요? 여기는 진짜 다른 시대로 온 것 같아요. 진짜 대박이다. 보호수의 기운이 엄청나죠 진짜. 바로 옆에는 애국지사 최봉환 선생님의 추모비라고 하네요. 이렇게 꽃도 있는데 꽃이 진짜 싱싱해요. 정말 오래된 보호수들도 많고 터가 굉장히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도 행정기관이 있던 터인데 현재도 이런 행정기관의 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수능은 오랜 시간 지워진 채 시간이 흘렀고 이곳에는 학문이 꼽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 소수서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서원 옆을 흐르는 죽개천에는 여전히 그날의 흔적을 품은 바위가 있습니다. 경념정 근처에서 죽개천을 내려다보면 한자가 새겨진 바위가 있어요.
태계 이황이 새긴 백운동과 주세붕이 새긴 경입니다. 정축지변 이후 80년 뒤 풍귀금수로 부임한 주세붕은 마을 사람들에게 밤마다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곡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을 듣고 성리학의 핵심 가치인 경을 새겨 원혼을 달래고 살기를 눌렀습니다. 여기서 경이라는 글자는 성리학에서 마음을 흐트러짐 없이 한 곳에 집중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리학의 가치로 기운을 정화하고 그들을 추모하는 방식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저희 엄마한테 좀 자주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수서원과 선비촌 사이에 있는 청다리인데요. 현재는 재월교로 어두운 그늘에서 명예회복을 바란다는 의미로 태계이황이 지었습니다. 이 어두운 그늘은 어떤 그늘을 의미할까요? 금성대군의 거사가 실패하고 수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수능 삼촌리 안으로 사람이 없다. 수능 땅에 남자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대요. 이때 아이들만큼을 살리기 위해서 청다리 밑으로 숨겼습니다. 갓난 애기들은 포대기에 감싸서 뒀다고 하거든요. 강군들이 차마 아이들은 죽이지 못하고 데리고 가거나 지나가는 승려가 아이들을 거두는 경우가 있어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는 말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말의 출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와보고 싶었던 금성대군 신단에 왔습니다. 소수서원이 바로 저기고 차로 진짜 1분 거리. 영화 덕분에 사람들이 이곳에도 많네요. 금성대군은 열사 무렵에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에 입학을 하거든요. 아마 그곳에서 충, 효, 돌이라는 이념을 자연스럽게 깊이 새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처음 들어섰을 때 양쪽의 건물은 제사를 준비하는 장소고요. 이 문을 들어서면 제를 지내는 신단이 있습니다. 금성대군의 시신은 찾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피를 흘린 자리에 돌을 쌓아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중앙은 금성대군을 모신 신단이며 동쪽은 이보흠, 서쪽은 함께한 수능 사람들을 모신 단입니다. 금성대군과 함께한 수능부사 이보흠은 세종과 문종이 아끼던 인물로 둘은 마음이 잘 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금성대군이 사약을 먹기 전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임금을 향하여 절을 했는데요. 나의 임금은 북쪽에 있다며 단종이 있는 영월을 향해서 절을 했다고 합니다. 입구에서 나와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오리발을 닮아서 압각수라고 불리는 1200년 된 은행나무예요. 이 은행나무는 금성대군이 죽고 수능도호부가 혁파되자 함께 말라 죽었다는데요. 수능이 죽으면 이 나무도 죽고 이 나무가 살아나면 수능도 살아나네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200년 뒤 숙종 때 수능도호부가 다시 설치되는데요. 그때 새싹이 돋으면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제가 이곳을 오기 전에 글을 여러 개를 봤었는데 어떤 분이 이곳은 비극을 기억하는 곳이 아니라 그들의 변하지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을 기억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매년 수능에서는 제를 지내며 금성대군의 변치 않은 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걸음들이 금성대군의 못다한 진심을 기억하는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